12월 탈당과 신당 창당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뇨한 위원장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탈당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그렇게 썩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11월 2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좀 그래도 11월인데 좀 덥습니다. 이제 단풍도 이제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내년 다음 달이면 12월이고 2023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4년이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데 이게 좀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간단한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또 심층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당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제 김철근 전 당무조정실장 4명에 대한 징계 취소, 이거를 받아들여서 오늘 전격적으로 징계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안건으로 이제 이 안건을 제시를 했고,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받아들임에 따라서 일단 오늘부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일단 취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취소에 앞서서 이미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보궐을 통해서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시끌시끌했죠.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참 사면을 해준다는데 반발하는 사람은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면해주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사면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라,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이게 우선이다 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홍준표 시장도 꽤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입니다. 무슨 사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회 때 골프를 친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당시에 징계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주 대표적으로 양두구역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양두구역, 누굴 지칭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이야기일 텐데, 그리고 본인의 성상납, 그런 품위 손상 등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본인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뭔가 지금 쫓겨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적 행로를 취할 거로 생각했는데, 문제는 당에서 이렇게 사면을 해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좀 명분이 조금 상실되는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12월 탈당과 신당 창당설, 이게 이제 상당히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예전에 아마 비대위에 함께 했던 분인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한테 배워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고 나가는, 또 그런 걸 배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당 창당이라는 게 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지 기반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정도 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본인의 좀 몸값을 높여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뇨한 위원장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엘리트다, 아주 젠틀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탈당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그렇게 썩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여기가 뭘 하고 있냐 하면 돈봉투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임종성, 허종식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경기 광주을,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을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허종식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 갑구의 현직 의원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 반부패부에서 한 10여 명에 되는 의원들에 대한 돈봉투로 그동안 실명이 거론됐던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다 했는데 법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각하고 이 2명만 일단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이들 같은 경우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 봉투를
하나씩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특히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이미 의원직 상실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이렇게 돈봉투 사건에 또 연루가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두 사람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정근 당시 이제 사무부총장하고 윤관석 의원 뭐 통화 내용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시에 윤관석 의원이 그 이정근 씨한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두세요 라고 해서 봉투 3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이걸 법정에서 이정근 씨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녹취록에 보면 지금 이들 의원뿐만 아니라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이 4명은 원래 돈을 주기로 했는데 참석을 안 해서 나중에 따로 줬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의원들이 보면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전용기, 황운하 뭐 이런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은 뭐 전혀 돈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아마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증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겠죠. 그것도 아마 조만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돈봉투 의원에 대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게 또 공천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만약에 돈봉투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뭐 그것도 아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돈봉투 받을 때는 좋았는데요. 이제 이거 뒤치다거리 하려면 꽤 어려울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들이 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녹취록이 다 이게 지금 녹음이 돼 있었어요. 원래는 이런 것들은 이게 녹취록이라든지 증거가 잘 없어서 참 이게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과 통화했던 내용들을 뭐 몇만 건을 통화했다고 그래요. 참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걸 다 왜 녹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녹음 내용이 전부 다 증거가 돼서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있죠. 또 이성만 의원은 일단 불구속 기소가 돼 있고 뭐 꽤 많은 의원들이 아마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이란 게 예전에는 뭐 이 대통령실이나 뭐 청와대 영빈관 이런 데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좀 더 민심을 듣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소상공인들 주부들을 많이 불러서 한 60분이 참석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질문도 받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소상공인은 은행 때문에 이 고금리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은행 금리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들이 지금 고액 연봉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1억 4천이 된다 그러고요. 하나은행은 뭐 1억 2천 정도 된다 그러고 은행들이 그 금리 장사해서 이 돈이 너무 남아 도니까 이거를 다 직원들 연봉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서민들은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5개 시중은행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독점 체제가 되다 보니까 금리 오를 때는 그냥 엄청나게 빨리 올립니다. 내릴 때는 그냥 천천히 내려요. 그리고 어려우면 또 정부로부터 손 내밉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돈 많이 벌면 그냥 직원들 다 연봉, 성과급 다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 서민들은요. 정말 새빠지게 일해봤자 전부 다 이자 갚는데 전부 다 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이 부분을 금융위원장한테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은행들의 이 담화 문제 이걸 철저히 한번 조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택시기사 한 분께서 카카오 이 택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아침마다 저도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시장을 상당히 지금 교란시키고 있고 독점 피해가 늘고 있다. 예전에요 이 카카오 택시가 이 앱을 처음에 개발할 때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해서 그냥 택시 기사분들이나 이용자분들 다 무료로 썼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독자적인 그 이 콜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뭐 고향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고향 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앱, 뭐 부산 앱 이런 게 있어서 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이 중소규모의 그런 이 호출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카카오티가 나오면서부터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망하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100% 가까운데 그때부터 이제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티 모빌리티에 가입하는 분들이 택시기사분들이 총 수익의 4.8%를 카카오에 지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총 수익입니다. 이 총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택시기사분들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티로 잡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지나가다 손들어서 택시 잡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중소앱을 통해서 받는 거 됐을 텐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총 매출에 카카오티를 했건 뭘 했건 간에 총 매출의 4.8%를 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용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받느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아마 여러분들 블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000원을 더 주는 거. 그럼 좀 빨리 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죠. 일부러 일반 콜은 잘 접속을 안 하고 블루를 통해서 하게 하면서 이 돈을 더 받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돼 있는데 대통령이 어제 뭐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독점의 가장 큰 피해다. 아주 나쁜 사례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카카오티가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는다 그러고요. 또 카카오 모빌리티의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을 한 5%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의결권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바꿔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대통령이 의견을 듣고 하는 것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대통령이 뭘 말을 해야 움직이는지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들이나 이런 위원장들이 미리 좀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 이런 게 뭐 하루 이틀 나온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 장관들이 먼저 앞서면 뭐 다른 일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꼭 이렇게 만기침남을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호통치기 전에 장관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일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